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4년 제3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 사회를 맡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정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연결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세 번째 교류회는 1인 가구 시니어 대상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해당 주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는 기업 IR 발표, 라운드 테이블 미팅부터 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홍보 테이블 운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강 부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후 본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드린 후 모든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에는 6개 홍보 기업에 대한 소개와 10개 기업의 IR 피칭이 진행됩니다. 5개 기업씩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업당 7분씩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3회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는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면 잠시 자리에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강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서동호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빛나는 사회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자리하신 투자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이아벤처스 파트너스 이혁준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JG 파트너스 김지윤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G 이니셔티브 고재호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앤로 벤처스 정수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스트 벤처스 박인엽 신사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 계신가? 패스트 파인더 H 임준현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행 신지환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K 인베스트먼트 천민정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T캐피탈 신우철 책임심사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습니다. 네,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유관기관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기관으로 호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기업경제원, 라이나 전성기재단,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우아한 형제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GC케어 그리고 많은 사회서비스 기업분들께서 행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에서 기관 테이블을 운영해 주시는데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강 부원장님을 모셔서 개회와 함께 본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강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강 부원장입니다. 인사 말씀 많이 써줬는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이런 행사를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는 미학창대. 예.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작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크고 원대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꿈을 펼치는 그 날을 위해서 이 오늘 자리가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적게는 개인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 서비스가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사회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며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좋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노력이 꽃피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께서 힘찬 응원 말씀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소개받은 한국사회투자 이순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는 우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사회 서비스 투자 교류회의 주제인 1인 가구와 시니어 대상 사회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본 행사는 단순히 발표와 교류의 장을 넘어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우리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연결의 장을 마련하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1인 가구와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사회 서비스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특히 마음, 그리고 신체 건강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새로운 취업 및 창업 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와 시니어, 그리고 고령화라는 문제가 일개의 기업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기업과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그리고 혁신 기술의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사회투자는 7.5억 원의 투자금으로 이런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했고 그 기업들이 51억 원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2개의 기업에 총 4억 원의 또 사회 서비스 기업을 투자를 하고 현재 5개의 사회 서비스 기업을 추가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사회 서비스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선도 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런 혁신 기술과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낙관적인 사회 서비스 기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믿는 오늘 이곳에서 많은 토의와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투자교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박민서 담당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 박민서 주임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4년 제3회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따뜻한 봄의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처사가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투자교류회에 대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어 국정과제 44번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및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저희는 2022년 3월 출범한 이래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시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저희는 2019년에 대구, 경기, 경남 3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의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전략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핵심 가치와 전략 과제들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커다란 미션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의 일환으로 바로 오늘과 같은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입니다. 올해도 저희와 함께 사회서비스 기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인 소셜링크 아카데미와 바로 오늘과 같은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이래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과 같은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왜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초저출생, 초고령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정말 많이들 들어본 말들이시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유치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및 유관기관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연결의 장, 바로 오늘과 같은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류회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사회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하고 또 커지면서 그 품질은 향상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의 미션을 이루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연간 5번의 행사 운영으로 총 55개의 사회서비스 기업들을 발굴하고 만나뵐 수 있었고요. 총 220여 명의 참석자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투자 7.5억, 후속 투자 연계에 따른 간접 투자 51.75억 원이라는 결과를 달성했는데요. 올해에도 소중한 기회와 만남을 통해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회는 1인 가구 및 시니어 대상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건 및 복지, 일상생활 지원, 주거, 안전 등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플러스, 고위장례연구소, 내이루리, 로안, 빅디퍼, 스프링 어게인, JCF 테크놀로지, 코드블라썸, 큐라코, 투엔티닷, 총 10개의 사회서비스 기업에서 IR 피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 테이블을 운영해 주시는 기업인데요. 마마품, 에스크밀리언스, 온전, 왕왕, 케어누리, 특수청소 에버그린,
총 6개의 기업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 서비스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기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오늘 오신 사회서비스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기업들 모두 각각의 마일스톤을 갖고 계실 텐데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돌멩이가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력과 목표가 오늘의 교류회를 통해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16개 사회서비스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홍보 기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뇌병변 장애와 희귀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모여 만든 휠체어 테이블과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맘아품의 최은경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맘아품 대표 최은경입니다. 저희는 중증 뇌병변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창업을 한 주식회사 맘아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평생 아이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나 노인을 위한 기저귀는 있었지만 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저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휠체어 테이블이나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장애 당사자 부모님들이나 또 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휠체어 기능성 다용도 테이블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테이블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중증 뇌병변을 위한 저희 아이들을 위한 대상으로 많이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휠체어 기능성 다용도 테이블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가 되면서 휠체어를 사용할 때 2차적인 척추 측만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일상에서 휠체어 테이블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밖에 나갔을 때 저희 테이블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휠체어 테이블 앞바퀴가 조그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저희 휠체어 테이블 장착함으로 인하여 충격을 한번 흡수함으로 인해서 당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맘아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나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건강과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기기와 앱, 팸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스크밀리언스의 이도준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가 이 제품을 만든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4세로 살아 계시는데 혼자 사시니까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희 온 가족이 다 어머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앱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도 SOS 기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ENC라든지 SKTNC. 그다음에 여성 재난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 연말이면은 미국, 유럽, 일본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쪽에서 데모가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인 가구와 시니어들의 응급상황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에스크 밀리언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는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메시지 전달 예약 서비스 온전함을 운영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 운전의 차영진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전 주식회사의 차형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1인 가구분들이 치매나 노후에 만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후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 보호자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르게 적절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보호자가 없는 분들에게는 후견제도를 통해서 보호자를 만들어드리고 관리 감독하는 서비스를 첫 번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가 1, 2년이 아닌 한 5년에서 10년 우리나라가 치매나 노후를 대비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사회운동과 함께 문화운동과 함께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1인 가구분들이 계약서 검토, 작성,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도 저희 변호사분들이 동행해서 안전하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노후 대비를 돕는 온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수리 솔루션 라이커스입니다. 라이커스는 단순히 수리기사를 매칭하는 플랫폼과는 다르게 교육과 신원 인증으로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왕왕의 안형선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마음 편한 집수리 서비스 라이커스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왕왕의 대표 안영선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팀 내 모든 기술자들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 첫 번째는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기 참 어려운 산업 환경인 건설 관련 근로 시장에서 저희가 여성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동안 집수리를 할 때 보면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집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요금을 정확히 안내드리고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 설명해드리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해주기는 조금 간단한 시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등 교체나 수전 교체 이런 시공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1인 가구 여성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통해 고품질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고품질 사회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 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 기간이기도 합니다. 케어누리의 민동세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어누리의 대표 민동세라고 합니다. 케어누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을 마감하는 생애 전 주기에 필요한 돌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 소규모로 난립되어지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많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 서비스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재가 서비스 부분들에 조금 더 인권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는 거점 기간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서부터 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맹점들을 모집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어누리 방문 요양이 필요할 때는 케어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질 사회 서비스 확산을 위한 케어누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독사 유품 정리 특수청소 및 고독사 예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청소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특수청소라고 하면은 다들 생소하시고 뭐 뉴스나 영화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접하셨을 텐데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매일매일 뭐 접하고 느끼고 실감하는 현장이고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어서서 이제 10명 중에 3, 4명이 1인 가구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고독사, 아니면 자살,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쓰레기가 쌓이는 환경,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저희한테 의뢰하시고 저희가 전반적인 서비스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걸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건수도 많고 비중도 큰 사건이라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글이나 멘트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심각하고 좀 비참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안 좋은, 사회에 안 좋은 단면들이나 이런 현상들을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균일화된 서비스로 전국적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족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리, 아니면 자기 자산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자산에 대해서 다시 살려드리고 그다음에 완전히 회복을 함으로써 고독사의 현장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뒤에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거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인 가구 시니어 대상 사회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홍보 테이블을 운영하고 계신 사회 서비스 기업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을 통해 홍보 테이블에 많은 관심과 협력 네트워킹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기업의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는 내 이루리, 스프링 어게인, 로완, 빅디퍼, 큐라코 5개 기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추후 라운드 테이블 미팅 시 논의할 내용을 생각하시며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기 배송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니어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 배송 대행 솔루션 온고잉을 제공하고 있는 내 이루리의 정형강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 배송 전문 대행 솔루션 온고잉을 운영하는 내이루리 정현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니어분들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입니다. 그 원인은 죽고 싶을 만큼 돈이 없거나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워서입니다. 어쩌면 시니어 일자리 한 개가 시니어 한 명의 목숨값이 되기도 합니다. 일자리 지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온고잉은 정기배송 시장과의 매칭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기배송의 영역 안에는 기업 대상으로 도시락이나 이동급식 같은 밥차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식자재 정기 납품, 그 외 세탁물 정기배송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력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연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의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정기배송분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채용이 어렵기에 배송 위탁을 하게 되고요. 위탁을 하는 곳에서는 프리랜서 배송원분들 위주이기에 정기배송을 대행함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비효율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시배송의 어려움입니다. 정기배송의 핵심은 고객이 요청한 시간과 요일에 갖다주는 것인데요.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은 아무래도 정시에 갖다주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책임감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 배송을 하는 이 배차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둘째는 프리랜서 배송원의 한계입니다. 이 회사에서 정기 배송을 받으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수거를 요청하시기도 하고요. 보안 출입기 때문에 고정 배송원 출입을 요구하거나 혹은 식사 후에 진열이나 케이터링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배송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온고잉은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점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사가 원하는 시간이 가령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배송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시간대에 전담 배송원을 배정을 하면 배차율이 100% 보장이 되고 배송 지연율을 0.3%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단순 배송을 넘어서 필요한 케이터링 혹은 약간의 용역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커스텀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업무 스틱 기간 단 3일이면 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루에 비교적 짧은 시간 유연하게 근로하실 수 있고 월 수익도 적게는 7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신 저희 고객사분들도 첫 달에는 단 물량의 5%만 위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체 물량의 60%를 온고잉에 믿고 맡겨주고 있고요. 시니어분들도 연간 근속률이 83%인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저희 21년도 11월에 서비스 런칭을 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우상향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9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12.7억 원, 이는 첫 해 대비 2.6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중소형 고객사 위주 기반에서 현대그린푸드나 아워홈 같은 기존의 사내 급식을 하는 곳이 이동 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현대그린푸드나 아워홈 같은 고객사도 저희 온고잉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로부터 받는 배송 수수료에서 수수료 60에서 70%를 시니어 배송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중소형 전기 배송과 전기 수거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타깃하고 있는 전체 시장은 전기 배송의 F&B 카테고리를 넘어서 세탁이나 의류 같은 배송 영역이 있고요. 저희 시니어 배송원분들의 핵심은 이 신뢰도인데요. 이 신뢰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에 예약 배송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된 시간에 배송이 되는 예약 물류 시장까지 합치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는 약 5.8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맞춤형 배송원 어플과 배송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전기 배송에 최적화된 동선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중에 존재하는 택배 혹은 이륜차 같은 것들의 최적 동선 알고리즘과 다른 부분은 전기 배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최단 시간, 최단 거리가 아니라 물품을 상차하는 시간과 하차하는 시간이 둘 다 존재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알고리즘 업계,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시니어분들 행동 특성을 반영해서 시니어분들 개개인분에게 물량을 맡겼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1년 11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달에 시드 투자를 유치한 후 1년 뒤에 한 번 더 프리에이 투자를 유치한 후 이제 곧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해 4.8억 원을 시작으로 작년 12.7억 원, 올해는 20억 원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첫 해 저희는 40명의 시니어분들을 고용을 했고 작년에 80명, 올해는 150명의 시니어분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스케일업하는 방향으로는 횡적인 팽창과 종적인 팽창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횡적인 팽창의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 전기 배송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 당일 배송, 의류 배송 영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그재그나 브랜디 같은 곳에서 당일날 주문을 하면 당일날 배송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라이더를 소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차로 배송하는 자차 플렉서 분들을 불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당일 배송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에 납기 시간을 지키는 신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고잉이 굉장히 핏하여서 저희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전국적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기 배송 F&B 영역은 지방에서 더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양원, 공단 같은 곳에서는 이미 도시락이나 이동급식 방식을 통해서 전기 배송 수요가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시니어분들은 더 지방에 많이. 다음 종적인 팽창으로는 저희는 검증된 시니어분들을 중개해주는 인력 중개 시장의 진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자리 시장은 크게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습니다. 이 고용주분들이 고용인을 시니어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에 비해서 시니어분들의 노동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 경쟁력이라 하면 업무 학습 속도도 있을 거고요. 체력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주분들이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시니어분들의 고용을 계속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온고잉의 전기 배송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 미화 인력을 알선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캐셔, 홀서빙, 단순 포장, 분류 같은 영역들을 저희한테 많이 요청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용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온고잉에 있는 분들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즉 이 시장의 핵심은 시니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물류, 미화, 고객 응대 측면에서의 구인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의 소싱이 굉장히 어렵기에 이 고용인들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니어분들의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께서 폭발적으로 사회에 많이 나오고 있으나 구직의 어려움을 겪어서 일을 구하는 기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던 지점을 검증된 시니어분들을 통해서 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물류직, 배송원, 물류센터 분류, 관리, 물류직을 시작으로 미화, 고객응대 등 타 산업으로 확장해서 이 검증된 시니어 인력 중개 서비스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 네일우리는 고용주로서 3년간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시니어 고용인 120명을 고용하셨습니다. 즉 누구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저희 팀 전원의 팀 9명 중 3분의 2가 개발 쪽, 소프트웨어 쪽 백그라운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효율화, 개발,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온고잉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이제는 시니어 인력 중개 시장까지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표가 종료된 후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력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네일우리였습니다. 네. 다음 기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은 미용치료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 상승과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는 기업입니다. 프라이머 시드팁스 기업이자 피봇을 통해 치매 돌봄 서비스 다시 봄에서 나나스로 거듭남 스프링 어게인의 주인아 대표님이 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는 곳이 어디든 나답게 나이 드는 스타일링 나나스 주인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외갓집에서 자라 할머니, 할아버지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치매 진단받은 외할아버지를 가족과 9년 동안 모시고 작년 초 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요양시설의 돌봄 사각지대를 직접 목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나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직접 모시기 어려운 부모님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게 되십니다. 이런 요양시설은 한 명당 여러 명을 관리하는 구조로 다양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의 삶이 군대 같다고 말하시는데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씻고 다시 잠들고 개인의 선택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 또한 이런 돌봄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있지만 운영 환경상 개인 맞춤형 돌봄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자는 요양원 입소 후 바뀌는 부모님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멋쟁이였는데 미용봉사로 죄인머리가 되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욕 횟수가 너무 적다고,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십니다. 나나스는 그중 눈에 바로 보이는 외관을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는 초보 미용사들이 연습용으로 미용 봉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과 같은 머리가 되게 되는데요. 할머니들도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 짧은 스포츠 머리가 되고 염색도 파마도 하지 못하며 흰색 머리가 되어 점점 나 자신을 가꾸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서비스, 사는 곳이 어디든 나답게 나이 드는 스타일링 나나스를 소개합니다. 나나스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보호자 대신 지역 내 경력 보유 여성이 어르신 존중 교육을 받은 후 요양시설에 방문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나 어르신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임의용 품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에서 지내시지만 집에서 지내실 때처럼 나 자신을 관리하며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나나스가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은 나도 머리 하고 싶었다고, 미용실 가고 싶었다고 달려 나오십니다. 사는 곳이 바뀌어도 나 자신을 꾸미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부모님이 서비스 받은 부분을 소식지로 받아보시며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확인하며 안심하십니다. 나나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이전과 이후 머리뿐만 아니라 표정도 확연히 달라지셨죠? 이런 외면을 가꾸는 건 그저 사치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미용치료 프로그램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우울감을 낮추며 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님께서는 멋쟁이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은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연히 낮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르신들 댁에 정기 방문해 이불 빨래를 해드리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나나스도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사회 서비스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말 런칭한 나나스는 15개 요양원을 정기 방문하며 어르신 314명에게 유료 서비스를, 경력보유 여성 20명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무용거자 기초수급자 요양시설 거주 어르신께는 11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시설 비급여 시장을 열며 전국 확장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경력 보유 여성을 메인 프로와 서브 프로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ERP 프로그램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양시장에서 방문 미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급여와 급여까지 확장하는 일본 계열 시스템 주식회사를 모델 삼아 운영 중입니다. 나나스는 경력 보유 여성을 교육하고 고용해 이런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설뿐 아니라 가정까지 아우르는 시니어 컨시어지 비급여 서비스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현재 이미용 외에도 자식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이 없어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한복 장수사진 품목도 출시해 운영을 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이 자주 보는 채널로 인바운드 콘텐츠를 발행하며 방문여가 프랜차이즈 제휴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보내는 노인 생활 공간을 목표로 현재 올해 손익분기점 목표의 30% 고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저렴한 방문 미용으로 장기 요양 기간 고객을 모집한 후 최종적으로 저출생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와 효라는 문화적 공통점이 있는 일본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국내 장기 요양 기간 비급여 시장부터 동남아 요양 시장까지 잡는 글로벌 시니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나스는 팀원 모두 치매 진단받은 조모님을 모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치매 돌봄 내비게이션 앱으로 창업을 진행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 시니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서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에 집착하며 노인 당사자가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나스를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신데요. 이 사진 속 어머님이십니다. 나나스를 보자마자 울면서 말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젊은 시절 내 원래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의 바뀐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따님께 영상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수진아 어때? 엄마 좀 달라 보여? 예전 엄마 같아? 나이가 들고 점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지켜 나답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세대도 나이듦이 두렵지 않도록 나나스가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나답게 나이듦을 지원하는 나나스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과 저렴한 비용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AI 기반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 프로그램 슈퍼브레인을 제공하고 있는 로안의 최우석 실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안의 최우석입니다. 앞에서 거의 저희 회사 설명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조금 더 올릴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대규모 임상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실제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총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리즈 B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은 총 9명의 핵심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계, 그다음에 제약사,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이제 복지 영역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AI 연구원, 그리고 개발 관련된 경력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신경과 정신과 영역에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지금 회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약 3분의 의료진께서 저희 회사 내에서 같이 연구 활동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로안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저희 의료 백그라운드인데요. 저희는 대한치매학회, 그다음에 전 치매학회 이사장님, 인지중재치료학회 각 핵심 임원분들이 저희 회사의 연구,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코칭들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치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에 걸리긴 전 단계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저희가 부르는 용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경도인지 장애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경도인지 장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질병 코드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엄연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로 봤을 때는 약 한 240만 명 정도가 경도인지 장애 환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죠.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력이 좀 떨어지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중재, 개입을 통해서 치매로의 전이를 늦춰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금 임상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이제 무증상기 기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치매제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약물 치료제 대비해서는 이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드 에펙트 혹은 이제 비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점이 있고, 저희가 뭐 약물을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병원 현장에서도 병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주된 임상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의 뭐 다양한 기술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회사는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약을 쓰지 않는 비약물 치료, 치매 예방 기술에 관련된 전 세계 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월드와이드 핑거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약 한 60여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의 핵심 연구인 슈퍼브레인이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지금 현재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진행했던 연구고요. 약 1,500명 대상으로 비약물 치료, 다양한 인지 훈련, 그다음에 사회활동, 영양관리, 질환관리들을 실행을 했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고요. 저희 슈퍼브레인은 이 중에서 디지털라이즈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임상을 마친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79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정상인,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초기 치매 환자까지 다양한 성공 케이스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각처 디지털 치료기기 확진 임상을 위해서 140명 대상으로 지금 확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임상 환자들을 모집 완료하고 내년 초에 임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임상 결과물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52명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저희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을 때 인지 기능상에서 점수 호전이 나타났고요. 약 5점 정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디지털화된 프로그램, 태블릿 기반으로 했던 솔루션들도 어르신들이 잘 참여를 해주셨던 결과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점 좋아진 내용들을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통상적으로 65세가 지나가면 5년에 약 한 2에서 3점 정도의 인지 저하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나서 5점 정도 좋아졌다는 거는 10년의 나이 정도가 결국에는 브레인 에이지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를 학계 내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단순히 인지 기능뿐만 아니고 실제 대뇌 폐질에 대한 두께 변화, 그다음에 바이오마커에 대한 변화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관련 자료들을 기반해서 저희가 국제 14편의 글로벌 논문들을 지금 현재 발표하고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임상만 열심히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임상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관, 치매안센터 같은 이런 정부 주도의 치매 전담 기관에도 저희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핵심 사업인 병원 쪽에도 저희 솔루션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고민할 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과금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히나 이 시니어 시장에서는 이 과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퍼스트 타겟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과금이 가능한 모델을 지금 현재 구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저희 슈퍼브레인과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통계를 보시면 지금 저희 슈퍼브레인 솔루션을 도입하신 병원이 어제 기준으로 62개 병원이 됐습니다. 종합병원, 의원급, 그 다음에 일반 대학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62개 병원이 저희 솔루션을 지금 계약을 하고 약 한 1000명 대상의 환자분들이 저희 슈퍼브레인 솔루션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매출은 약 한 7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도 50억 이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 자체가 없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치매 혹은 초기 치매 혹은 경도인 지장의 환자 대상으로 많이 처방됐던 약물들은 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물이 처방이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콜린에 대한 선별급여 축소 이슈가 있으면서 이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시장 안에서 저희와 같이 비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하면 또 조금 더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피칭 포인트로 해서 병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약 한 3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병원 중심의 이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을 한 이후에 병원뿐만 아니고 이 치매 혹은 이 사회적인 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움하고 식단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보험사들하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모델들을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상용화 런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뭐 이런 데이터들 혹은 치매 관련된 뭐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치매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표준화된 치료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자체 개발한 딥러닝 솔루션의 AI 레메디는 이런 저희 임상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치매 혹은 경도인 지장의 환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논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치매뿐만 아니고 이 정신질환, 우울증, 그 다음에 만성질환 그 이명 쪽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본에서도 작년에 처음 진입을 해서 올해 시범 사업을 1차로 좀 끝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장기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병원 쪽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유수 업체들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매 혹은 이 시니어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이제 시장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바들은 하나의 업체가 모든 시장을 다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그런 그 사고나 사업 방향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통한 치매 예방을 선도하는 로안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순서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함께 스마트 경로당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플랫폼을 전국 노인정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빅디퍼의 정우진 부대표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디퍼 부대표 정우진입니다. 빅디퍼는 원래 빅데이터 분석 회사고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사용자로서 스마트 경로당을 어떻게 모델화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빅디퍼에 의뢰를 했고 그 작년 8월에 대한노인의 요청과 계약에 의해서 사단법인 그 요청에 의해서 대한노인의 정보화 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학기술정통부의 정보통신기금으로 지금 4년간 약 800억을 투입해서 1000개의 스마트 경로당이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각각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AI 로봇도 있고 뭐 각자 막 그냥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SI 업체들이나 이제 기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모델을 개발하자. 그래서 TFT를 1년간 운영해서 작년 12월에 그 스마트 빌리지 과기부 페스타에서 처음 발표를 했고 1월 달에 스마트 경로당 모델을 용인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개 경로당의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최근에는 광주시 북구청의 40개 경로당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뭐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해가지고 이 국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콘텐츠도 필요하고 통신도 필요하고 여러 개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는 TFT를 운영을 해서 작년에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가 건강 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가 취미 운동 부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위주로 해서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설치되어 있는 1000개 스마트 경로당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연결도 안 되고. 저희가 이제 CMS라는 걸 전국 공통 운영 체제를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제공을 하면 전국 경로당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체제를 대한노인회에서 보급을 합니다. 보급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CMS, 그리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상급 시니어 콘텐츠를 심사하고 검증해서 장착을 하였고, 그리고 유지 보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할 지자체들은 멀티미디어 기기, 그리고 클라우드 인터넷 전용소, 그리고 TV 시청료, 이거를 부담하게 되면 스마트 경로당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24년도 버전으로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기술, 콘텐츠,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얼굴 인식 로그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그리고 화상 회의,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한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이 기술로 적용이 되어 있고, 콘텐츠 부분에서는 인지 능력 향상 훈련, 요거는 전에 발표했었던 경도 인지 장애를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본인의 신체 가동 범위를 직접 측정해서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비대면 진료의 예상을 해서 비대면 진료 솔루션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 디지털 체험 교육, 이거는 이제 키오스크가 많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실제와 동일한 환경을 적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최신 뉴스,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서는 출석 체크가 이제 안면 인식으로 돼서 나의 수첩이라는 게 이제 마이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뭐 고독서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번 참석하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정보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혈압, 혈당, 체온, 뭐 체중, 이 외에도 지금 뭐 심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장착 구비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의 그 건강 정보가 축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병원이나 의사한테 직접 제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얼굴 인식 부분인데요. 요거는 현재 그 법무부 출입 시스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뷰, 그게 이제 직접 적용되어 있는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해서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정보, 건강 정보, 개인 정보, 뭐 금융자산까지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경로당에 출석한 분이 뭐 몇 명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몇 번 출석했다. 그리고 오늘 건강관리 부분에서 뭐 혈압 체크한 분은 누구, 뭐 키오스크 연습하신 분은 누구, 두뇌 훈련은 누가 했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상회의나 양방향 실시간 방송은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가복지 프로그램들을 선호하신다고 그래서 강사가 직접 경로당 한 곳에 가서 직접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유명 강사가 방송을 하면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실시간 그 방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한 곳에서 그 방송을 하면 전국 경로당에도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부분에서는 먼저 뭐 다 아시는 치매 예방 요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직접 그 동작 인식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자기 관절범위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 대칭 불균형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부분은 지금 솔루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혈압, 혈당, 뭐 체중, 체온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의사분이 보시고 이제 그 문진까지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키오스크 연습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대한노인회가 그 경로당의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들은 또 AS를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회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고요. 그 대한노인회 정부와 사업단은 작년 8월에 이제 그 빅디퍼 자회사로 출범을 해서 그 올해 처음으로 모델을 발표를 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올해 하반기에 3개 지자체가 약 한 200여 개 경로당에다가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게 기기만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건강 수명 그리고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 수명을 늘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앞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 플랫폼은 개방형 플랫폼이라 수요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좋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시니어의 일상생활 참여를 돕는 빅티퍼였습니다. 네, 어느덧 1부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기업 성장을 위해 출자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의 1호 선정 기업인데요. 고령자와 와상 환자를 위해 설계된 매트리스 독립형 케어 비데와 배설 케어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큐라코의 이윤상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 큐라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동 영상부터 보여드리고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저귀나 베디펜 대신에 큐라코를 착용하면 자동으로 배설을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대소변이 나오면 각기 다른 센서로 센싱을 해서 흡입을 하고요. 흡입된 대소변은 오물 호스를 타고 오물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공기는 공기정화 필터와 UV 램프를 통해서 깨끗하게 밖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저희 본체의 모습이고요. 전체 시스템이 한 23kg 정도 됩니다. 기저귀 컵이라고 사람의 넙다리에 착용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 최초로 남녀 성별 모듈을 만들었고 보시는 부분이 남성용이고요. 간단한 탈부착을 통해서 여성형으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고 이렇게 엉덩이에 밀착하는 부분을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탈부착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엉덩이 쪽에 세정수가 나와서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음부 쪽에 세정수가 나와서 세정을 한 후에 온풍 건조로 말려주는 전체 시스템이 있고요. 언제든지 대소변이 나오면 방금 전에 보신 시스템이 처음부터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배설 케어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일정 나이가 되셔서 움직임이 힘드시게 되면은 침대에 누우셔서 대소변을 기저귀나 베드펜으로 처리하고 계신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기저귀를 와상 환자들은 하루에 6장에서 8장을 쓰는데 한 장에 약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6,000원, 한 달이면 18만 원, 1년이면 213만 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간병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을 줘도 요새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일회용 기저귀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큐라콜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큐라코라는 회사이고요. 2007년도 법인으로 18년 동안 배설케어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2017년 정도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2018년부터 21년 3년 동안 산업부에서 한 200대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돌려서 거기서 나온 모든 임상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만들어진 정말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US FDA, 그 다음에 일본 PSE 등등 해서 모든 인증도 가지고 있고요. 배설케어 로봇 전문 기업으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개어보험이라고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큐라콜을 사용하게 되면은 90% 공적 급여를 지원받는 제품이 되었고 2024년 4월 바로 몇 달 전입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저희가 받게 되었으며 이제 CMS 코드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 없는 코드를 만들어서 받은 것은 한국 제품으로는 최초로 받았습니다. 특허도 지금 현재 한 12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범부처 10대 의료기기 성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펀드 1호 펀드를 작년 12월 달에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밸류가 30% 정도 높아져서 올해도 한 72억 정도의 추가 펀딩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CES에서도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도 2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고령화가 심화가 되고 있죠. 근데 그 간병에서 이제 휴먼 케어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제는 로봇이 케어해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큐라코는 누워 계신 환자들 중에서 의식이 있거나 없으신 분들이 저희의 대상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게는 한국만 90만 명, 적게는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보면 한국이 1조, 전 세계가 일본이 9조, 전 세계가 100조 시장인데 여기서 장애인 시장이 들어가면은 한 270조 시장 정도가 되고 병원까지 들어가면 500조 이상 시장이 됩니다. 저희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 기저귀, 이동형 변기, 회원부 케어, 대변 케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큐라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 기술 인증과 녹색 제품 인증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요. 사용자들이 저희 걸 사용했을 경우 착용감 그리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좋지 않은가, 밀착해서 착용하는데 아프지 않다, 새지도 않다, 그래서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아사히 신문에 일본 사람들이 기재한 것이고요. 또 많은 신문 기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해서 저희가 분당 차병원에서 큐라코를 사용했을 경우에 실금 관련 피부염, 욕창 위험도 생리학적 지표에 아주 효과적인 게 있었다라는 논문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엘리미네이션 케어, 이게 대소변 케어할 때 환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큐라코다라는 것은 SCI 논문에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4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돌봄 시간이 최대 60% 이상, 돌봄 부담이 30% 이상 경감되었다는 리포트를 지금 복지부에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큐라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진출이 이제 가속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지금 계약도 체결된 바가 있고 이런 욕창 환자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US FDA뿐만 아니라 CMS 코드, 의료보험 수가도 미국에서 저희가 받게 되었고요. 법무처 10대 의료기기 과제로 2024년도에 당당하게 큐라코가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1호 투자 펀드 기업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고, 저희 그 혁신 조달 제품, 그리고 그 산업통상부 장관부 장관님 표창도 저희가 받게 되었고, 최근에 플로리다와 올란도 시장님이 오셔서 올란도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와 함께 지금 그 우주복 안에 큐라코를 넣어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까지 지금 티핑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라코의 더 좋은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발표는 코드 블라썸 20. 고위 장래 연구소 JCF 테크놀로지 고스플러스 기업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들의 발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첫 번째 발표는 병원 간병에 대한 전문성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 중인 코드 블라썸입니다. 김민식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병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전문 간병 사업을 하고 있는 코드블라썸 대표 김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이 자리 앞서기에 저희 사이트 어드민을 봤는데 오늘 1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간병은 사실 가능하면 건강하시고 안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에 앞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80개 넘는 병원들의 간병인 공급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5년차 정도 되는 기업인데 누적 거래액은 100억 정도 달성을 한 기업입니다. 간병 일수, 돌봄 일수로는 저희는 22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환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T 기술과 병원 간병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의 간병인 공급 및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병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간병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블라썸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로 간병을 정의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했던 사진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걷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이동 보조부터 식사 보조 등 전반의 병원에 대한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간병비 굉장히 아까도 제가 발표를 하시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간병비는 한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사실 비쌉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2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간병인 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간병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병비 보조 정책이나 통합병동의 확대 등을 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민간 시장에서는 간병 서비스가 양질의 그리고 나은 품질로서 제공되는 데는 한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좀 해결하고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병비는 복지부에서 판단하기로는 10조 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6만 원 정도 되는 일당 7만 원 정도 되는 간병비로 산정을 했는데 아마 요거보다 2배 정도 되는 시장의 크기로 추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재 팁스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AI 기반으로 간병 솔루션 그리고 병원의 이해관계자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랑 간병인 분들뿐만 아니라 병원과 간병업체 분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들은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는 환자분들 그리고 간병인 분들이 우선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간병인 분들의 신원 검증부터 교육까지 모두 이수가 된 분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간병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년의 경력이 있는지 자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에 대해 꼼꼼히 저희가 확인을 한 후 믿을 수 있는 분들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 온오프라인 모두 통합으로 구인구직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병인 환자분들의 상태 정보들을 신청을 하실 때 기입을 해주시거나
아무래도 이게 건강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전화로 오시는 비율이 한 7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간병인 분들을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받는 정보로는 환자에 대한 건강 정보 그리고 그 간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령을 해서 현재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간병인을 써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간병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현금비로밖에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면서 서류에 대한 증빙이나 확인 같은 것들도 함께 사업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 제가 간병을 또 검색을 하고 올라와 보니 안 좋은 기사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과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하신 분들인지 저희가 신원 확인부터 검증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서비스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어드민 기반으로 저희 내부에서 통제 그리고 확인들을 해가면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텍스트 변환을 진행을 하는 상담 툴들을 이용을 하면서 간병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서비스 요청을 하셨을 때 안전하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정도부터 IT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00분 넘는 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종합병원, 좀 큰 병원들 위주로 간병 사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이나 뇌 관련 질환자들부터 정형외과나 아니면 걷기가 어려우신 전반의 분들이 사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감염성 질환의 환자분들이 꽤 많이 신청을 하셨지만 다행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서 그래도 60에서 80대 사이에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간병인 분들도 저희가 좀 굉장히 빠르게 사실 이번 달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간병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분들, 고령의 혹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는 다른 곳들과 조금은 다르게 한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통상 간병인 분들을 보셨을 때 정부 자료나 여러 데이터에 기반을 할 경우에는 동포 분들이 좀 많이 비중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는 한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저희 서비스 제공했던 후기랑 사진인데요. 우선은 간병인 분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환자분들이 퇴원을 하셔서 생활로 복귀하시는 것들을 희망하시면서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온오프라인 그리고 IT 기반으로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다 보니 체계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집이 간병인을 10년 넘게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간병을 하면서 사실 간병 신약에 대한 관심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부의 개발팀 분들과 병원 간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코드블라썸이 환자 보호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드블라썸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AI에 기반한 인지검사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검사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을 돕고 정기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20닷의 김하영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디지털 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이 서비스를 기획했었을 땐
음주 운전은 아닌데 술을 마신 다음 몇 시간 뒤에 내가 운전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기존에 있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나 아니면 별도의 휴대용 디바이스가 없이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작했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내가 지금 현재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나의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알 수 있는 쪽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실제로 어떤 교통사고가 지금 훨씬 더 위험할까를 바라보다가 시니어 교통사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를 냈던 운전자분은 뭐 연령과는 좀 무관하게 일단 보자면 음주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곳에 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운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방해 보시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였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분들은 분명히 적법하게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이런 분들은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서 졸음이나 피로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가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는 음주 운전자에서 시작하여 이 외에도 피로나 약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이런 운전자분들이 본인들이 차량을 탑승하시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건 인지 테스트인데 저희가 인지와 운동 두 가지 테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은 기존의 음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테스트를 시니어 쪽으로 좀 옮기면서 테스트 컨텐츠의 개발과 그리고 디자인적인 고도화를 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운전자분들한테만 나타나는 인지 저하를 볼 수 있게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과 또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쉽게 디자인과 방법을 조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를 통해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총 100분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 성비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의 분 40몇 % 이상으로 저희가 높게 잡아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 86%의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인지능력의 적정성 그 결과표를 실제로 시니어분들한테도 적용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유사가 나온지를 볼 수 있었었고, 또한 저희가 이번 시니어를 모집할 때는 특히 몇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신 분과 몇 개 이상 약물을 드시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모으다 보니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상반기 동안 만들어진 모델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실제 자동차 회사 한 곳 그리고 기관과 함께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키를 활용해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검증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검증 기획을 통해서 디지털 키 내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과정 하면서도 또한 이렇게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졸음이나 피로나 약물 같은 걸 볼 수 없었던 것을 감안했었을 때 음주 장치와 비교했었을 때는 기존 대비 75%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간편하게도 86% 정도 되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제품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현재 지금 테스트하는 곳은 완성차 업체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공유차나 렌터카, 카쉐어링 대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꼭 다 운전을 못한다고 저희는 바라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분들이 특정하게 졸음이나 약물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데 저희 서비스가 실제로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보급이 되면서 이분들이 굳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동과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운전자들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도 계속 원활하게 운전을 하고 이런 같이 살아가실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업들과 실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 여쭤봤었을 때 저희 서비스 테스트가 어플리케이션 내에 들어오면서 테스트 인증을 한 번 받기 원하셨고 저희는 그 인증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 쪽에 수익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논의를 했었을 때는 테스트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 니즈가 있었는데 테스트 외에도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 고객들이 실제로 몇 % 정도 사고가 감소했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를 뭐 다양한 보험 상품과 연계하려는 그런 니즈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이나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제 3분기 때부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선 다양하게 서비스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또 하반기 때 진행된 프로젝트 외에도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는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좀 가공할 수 있는 학생 창업팀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도 조금 더 이렇게 논문화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데이터 가공팀 그리고 실제 외부 개발에서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팀을 별도로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쪽의 비전이나 슬로건인데요. 저희는 어깨가 아프고 눈앞이 침침해도 손잡이를 놓기 어려운 이런 시니어 운전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도로 내 혁신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20다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어 교통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돕는 20다시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장례 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칭 플랫폼 고이를 통해 장례업계에서 정보가 불평등하지 않은 문제와 자꾸 더 비싼 서비스를 권하는 업셀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이 장례연구소의 송스롱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만나보기 힘든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문 이유는 아마도 장례나 죽음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죽음이나 장례에 대한 문화적인 벽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장례지도사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시장에 비교적 쉽게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직접 장례지도사로 일을 하면서 이 시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본 장례시장은 장례라기보다는 장사에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문화의 측면에서도 바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큰 시장에서 제대로 된 목표를 갖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실행을 하는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이장례연구사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를 장례답게 장례산업을 혁신하는 고이장례연구소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상조 장례시장은 15조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향후 30년간 장기 성장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고객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돈이 몰릴 거고, 그러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은 곧 레거시 중심의 기존 시장에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 시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만연한 레몬 마켓이고요. 레몬 마켓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베팅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핵심 타깃의 세대가 급속도로 교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밀레니얼 세대에게 선택받는 회사가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연령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85%입니다. 그리고 장례에서는 결국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게 중요한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1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5년 단위로 25, 40, 그리고 60%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온라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이가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이나 TV로 장례 업체, 장례 정보를 배웠다면요. 이제는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택할 때도 비싼 곳, 들어본 곳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따져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장례 후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장례를 검색하다가 고이를 알게 되고요.
근데 고이가 추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합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대한,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큰 상조를 이용했더라면 눈탱이 맞았을 것 같은데 고이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덕분에 어머니 아버님 잘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후기를 직접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심플합니다. 비용은 절반이고요. 품질 2배인 장례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격인데요. 정말 절반으로 낮췄고요. 부르는 게 값이던 시장에 저희는 정찰제를 만드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시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격을 싸게 판 게 아니라 비효율로 발생하던 250만 원 수준의 비용을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비싼 채널을 통해서 모객을 하고 있었던 기존 업체와 달리 온라인으로 검색한 수요를 이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저희는 모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 영원으로 모객을 하고 있고요.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비효율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는 온라인, 데이터, IT를 바탕으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입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QC 전략 2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 결과 품질이 2배 이상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리뷰 등록 비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면 한 10% 정도가 후기를 남깁니다. 장례는 어떻냐 하면 평균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30%에서 50%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뷰를 작성하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 이런 리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전혀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족해서 써주십니다. 왜 쓰냐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장례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QC 전략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상담을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전에 상조 서비스의 세부 내용, 장례식장, 장지 모든 내용을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원치 않는 추가 판매가 일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례지도사 인센티브 구조의 양과 구조를 바꿨습니다. 현장에서 장례지도사는 결국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사는 언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 주냐? 내가 더 팔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여야만 서비스를 잘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센티브의 방식을 바꿨고요. 인센티브의 크기도 기존보다 1.5배 이상으로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성과입니다. 저희는 장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타겟 고객에게 익숙한 UX로 제공을 했고요. 그 결과 오가닉 트래픽으로만 매달 10만 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방문하는 수준의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시다가 정말 장래가 필요할 때 고의를 선택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뭐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원스톱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2년 2.5억, 그리고 작년 12.6억, 올해 4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문의와 전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불식 상조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장례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앞으로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일종의 프리 니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100원 상조라는 발칙한 서비스를 냈는데요. 매달 100원만 내면 상조에 가입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100원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낮은 가격, 다양한 납부 옵션, 포인트, 자율 입증금처럼 기존의 상조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상 한계로 인해 하지 못했던 혁신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시한 지 2달 됐는데요. 계약수 4,000건, 기대 매출 100억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CAC와 전환율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장례 문화,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장례 문화, 제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는 다양한 부분의 자산을 쌓고 있고요. 그 결과 지표로서 30년에는 매출 5천억 1조 규모 IPO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저희 팀, 자랑스러운 팀 소개하고 이걸로 고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 장례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고의 장례 연구소였습니다.
벌써 9번째 순서입니다. 생체 레이더를 활용한 집안에서의 건강관리로 응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비접촉 생체 센서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맥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JCF 테크놀로지의 김진영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JCF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진명입니다. 저희 맥케어의 맥케어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나날이 1인 가구는 더 늘어나고 있죠. 그 1인 가구가 벌써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은퇴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잠시만요. 밑에 그래프가 빠졌네요.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750만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저를 포함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9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고령자들이 그 전에 고령자들과 다른 점은 디지털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케어를 원하십니다. 주거 생활에서의 안전한 주거 생활 안심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의료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워낙 다양하시고 넓으셔서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러려면 주거에 혁신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미 그 움직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대형 건설사나 공공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그러한 시니어 타운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맥케어가 모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주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혁신되고 있는데 유독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웨어러블 장치에 국한되어 있고, 결국 사용자가 노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맥케어라는 것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맥케어는 맥을 코리아의 기술로 케어해 드립니다의 약자로 맥케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4대 그 대륙에 저희 제품 브랜드가 등록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지 설치만으로 그 반경 안에서 심박, 호흡, 움직임, 활동 상태, 낙상, 생활 습관까지도 모두 다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딱히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센서들을 안방 말고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장실, 거실 등에 설치하거나 현관 등에도 설치하면 이분이 외출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안 내에서 위험한 상황을 당하신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가족과 지역 돌봄 체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보시는 그림처럼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선 생체 정보, 그러니까 심박, 호흡, 그리고 열화상 센서를 융합해서 사람을 감지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각각 센서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 분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강남구에서 설치돼서 운용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옮겨 다니면 불의 색깔도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체 정보의 통계를 내서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개인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으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족과 기관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약 일주일 정도면 그 사람 고유의 생체 정보와 생활 습관 정보가 완성이 됩니다. 그 개인 맞춤형 데이터에서
크게 이탈하는 경우에도 위험 징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그러한 그 데이터도 서비스할 수 있고요. 보시는 거는 한 사례인데요. 그 가정에 설치했을 때 이렇게 안방, 화장실, 거실, 현관 이렇게 4개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보통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를 하시기도 합니다. 환자인 경우에 침대 위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 환자가 그 침대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낙상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저희는 다양한 그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정보 공유와 응급 알람 전송 이런 것들을 가족과 기관한테 하고 지역 돌봄 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저희 맥케어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니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거안심 케어,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리닉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커뮤니티를, 맥케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뭔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목표는 적은 돌봄 인력으로도 전체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차 돌봄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의 기대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요. 실제 고독사 예방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다 갑자기 주무시는 동안에 이상 징후들이 많이 발견되고 멈춥니다. 자동으로 알람이 발생했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강제 개방하고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그 위험 징후를 발견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건 질문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사업을 국내는 많이 선점을 했고요. 해외 쪽, 호주, 독일, 미국 쪽에 지금 진출한 상태고요. 총 14개국 21개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여 건의 특허와 그다음에 혁신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일대 다수의 예방형 돌봄을 혁신적으로 구성해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생체 레이더를 통한 주거 돌봄 혁신을 꿈꾸는 JCF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어느새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질 높은 주거 옵션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독립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플러스의 박영은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 고민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살아보는 세상을 만드는 주식회사 고수플러스 대표 박영은입니다. 저희 회사 사업 분야는 크게 3가지이고요. 이 월 단위의 보증금 부담 없이 월 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면 우리가 직방다방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없는 월 단위 주거 공간, 그런 곳은 직방다방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놀자 여기어때 우리가 월 단위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증금 부담 없이 월 단위로 내가 편의에 의해서 내 선택만큼 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가볍게 머물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린하게 머물 수 있는 스테이라고 해서 린스테이로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사회적으로는 고시원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업종이 바로 저희가 뚫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고시원 하면 너무 좁을 것 같은데, 더러울 것 같은데, 거기 살다가 조금 더 돈 모아서 얼른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의 고시원은 1인 주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시원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독립생활과 입퇴실 관리를 효율화시켜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인 관제 입퇴실 관리 솔루션,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녹여서 저희가 선보이는 로컬 플래그십 하우스인 먼슬리브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 많은 유저들은 내가 3개월 서울에서 인턴을 하게 됐는데 어디 살아야 되지? 했을 때 부동산에서 거액의 뭐 보증금을 내고 1년씩 계약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생활에서 쉽게 공간을 찾고 있고요. 그 기존에는 여기는 들어가려면 한 달에 얼마지? 할 때 사실 전화하는 방법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공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공실을 어디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부동산에서도 취급하지 않고 야놀자 여기어때나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생활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앱에서 정보를 찾고 지도 위치별로 가격별로 이 내가 맞는 매물을 찾아서 앱에서 보고 바로 계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저희 어플인데요. 사실 야놀자 여기어때는 숙박의 영역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냥 사진만 보고도 계약과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집이기 때문에 꼭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공간을 가서 문을 열어보기에는 일일이 전화해서 언제 가면 되나요? 방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수많은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에서 이 VR 룸투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일단 내가 누워서도 휴대폰으로 24시간 방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공간에 누군가 살고 있으면 사실 방을 못 보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 VR 룸투어를 이용하면 방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실을 정말 빠르게 팔아드리는 마케팅 부서와 그리고 입주자분들의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입퇴실 관리 솔루션, 그리고 이 운영시설을 정말 무인으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관리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는 월 단위의 이 객단가가 한 사람이 쓰는 비용이 44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재결제하는 비율은 70%에 가깝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소비 영역인 주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유저들은 너무 편하다, 급하게 방을 구해야 됐는데 앱을 통해서 바로 보고 오늘 당일에 급하게 방을 구해서 들어갔다, 이런 후기들을 작성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장은 고시원 입실료 시장만 2조 4천억인데 사실 고시원을 만들고 짓고 개발하는 비용까지는 5조 4천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맹그로브나 로컬 스티치 같은 고급 코리빙 하우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곳들도 생기면 공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독립생활에 담기만 하면 저희 유저들이 주거를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을 팔기 위해 제가 직접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라고 하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고시원들의 속살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리고 수익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성장 단계는 이제 플랫폼 출시했고 공시를 직매입해서 빠르게 판매하는 경험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플래그십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가맹 사업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개발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오플 예정인데요. 이 고시원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인 가구의 주거 부족 문제를 정말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단기 인턴이라든지 내가 1년 뒤, 2년 뒤에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증금 내고 장기로 주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기 수요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이 먼슬리브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은 상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코워킹 그런 어떤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 비고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상가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1인 가구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니어의 주거 문제 해결인데요. 사실 시니어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70살인데 80살인데 이렇게 병원 근처에서 한 3달 살아야 되는데 어디 없을까요? 그런데 고시원 운영자들은 받아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먼슬리브라고 하는 성수동 이 브랜드가 9월에 오픈이지만 벌써 한 15개 정도가 예약이 됐는데 그 이유가 80대의 노인분들이 단체로 서울에 한 달 살기 여행을 오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된 그런 히스토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연내에 목표하고 있는 거는 3개의 지점이었는데요. 마곡과 가디까지 지금 계약을 모두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고시원의 방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사 관제센터가 있어서 이 고시원을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실이면서 또 체납입니다. 그런데 이 공실과 체납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락도 모두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은 현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 주거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간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독립생활은 공실을 빠르게 찾고 그리고 먼슬리브는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뭐 내가 일을 하러 왔든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하러 왔든 공부를 하러 왔든 어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돕는 고수플러스였습니다. 고수플러스를 마지막으로 10개 발표 기업의 IR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